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방송 여러 군데 매탕을 뛰고 오늘 3프로 TV도 나갔었는데 드디어 집에 와서 제가 자료를 만들고 우리 부다방 TV 구독자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 초강력 가계부채 강화 어떻게 할지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대책이 나왔느냐? 원래대로 하면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하고 국토부 장관 인선 끝나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와, 6월 4주차 통계가 미쳐버렸습니다. 서울 평균이 0.43% 주간 변동률로 0.43이면요. 곱하기 52 하면 연간이 나오잖아요. 거의 22% 상승하는 속도로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건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그렇다고 치고 성동구가 0.99, 마포가 0.98 미쳐버렸습니다. 0.99 곱하기 52주 1년 하면 거의 50, 거의 52% 정도 상승하는 속도로 그러니까 10억 아파트가 15억 한 2천 올라가는 속도로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더 이상 두고 보기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 2024년부터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작년 여름에 그렇죠? 7월 기점으로 7, 8월 쭉 올라갔고 올해 토지거래가 구역 풀면서 쭉 올라갔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아마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마 다음 주 나오면 이렇게 쭉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 7, 8월 길면 9월까지 숨고르기 좀 들어가다가 저는 다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죠. 아무래도 거래량과 상승률은 떨어질 것 같은데 가격 하락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강남 3구 주간 매매 가격 보더라도 파란색이 서울 평균이거든요. 서울 평균보다 아무래도 강남 3구가 더 많이 폭등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게 5월 거래량이 거의 한 8천 건 나올 것 같고요. 6월 거래량은 종잡을 수가 없는데 7월 30일까지 집계를 하는데요. 벌써부터 오늘 녹화 날짜가 6월 27일이거든요. 벌써 5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0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거래량 15,000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우리 3월 거래량이 10,000건이었는데 6월 거래량은 저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5,00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등입니다. 폭등. 이 정도면 폭등이죠. 2023년부터 보더라도 파고가 점점 커지고 있죠. 거래량이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장 분위기가 불안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구축 나홀로 아파트도 올라가고 성북구 동대문구로 확산되고 광교까지도 확산이 되다 보니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안의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총체적 이게 원인을 알아야 이제 대책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냥 틀어막았습니다. 일단 원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성장, 지방 소멸로 서울 순호 사상이 생겼고요. 비아파트 침체로 아파트 집중 현상,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강남 집값 폭발해서 천장이 높아져서 키 맞추기 따라가고 있고요. 공급 확대 정책은 10년 이상 걸리고 내년에 입주 물량 감소하고 기준금리 내려가니까 불안해서 안 사고 어떻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무시하고 627 대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그냥 대출 규제 쪼아가지고 그냥 확 밟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상승률 둔화, 거래량 둔화의 효과는 얻을 수는 있는데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죠. 구매 욕구가 있는데 집 사고 싶은데 이제 구매 능력에 따라서 집을 사는데 능력을 눌러버리게 되면 다른 방법,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을 찍겠죠. 일단 주요 대책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겠다. 한도 과정에서 한마디로 용돈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30만 원 주던 용돈 15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은행권 자율로 전 금융권으로 자율 관리 조치 쪼개겠다는 겁니다. 은행장도 불러서 부행장도 불러서 박살을 냈죠.
똑바로 이렇게 대출해 주지 마. 이렇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이제 6억 이상 수도권 규제 지역에 6억 이상 대출 안 나옵니다. LTV 강화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어디 보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총량 목표로 50%, 뚝 하반기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50억으로, 200억이면 100억으로 쭉 잘라서 국민은행 10조, 무슨 은행 10조, 뭐 이렇게 쭉쭉 갈라버렸고요. 정책자금 대출은 25% 감축해버렸습니다. 은행권 자율이 뭐냐면 수도권 규제 지역에 2주택 이상은 대출이 막힙니다.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됩니다. 맞아. 공산당인가? 자, 2주택 이상은 현재 LTV 60%, 비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은 30% 됐는데 빵 6월 28일부터 대출 안 나옵니다. 2주택자들은 이제 대출 못 받고요. 1주택자들이 집 사서 대출 받으면 처분 조건부 팔아야 됩니다. 기존 주택. 팔면은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까지는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받기 어렵죠. DSR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내 집이 있으면 대출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1억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내 집인데도 참 대출도 못 받습니다. 내 집이 30억이고 연봉이 10억이라도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4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줄여버립니다. 6월 28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집 사면서 전세 맞춰가지고 이제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려고 하는 거 요거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그러니까 매매할 때 조건부로 전세 대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차주 연소득 연계하겠다. 그리고 이게 충격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6억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30억 아파트도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진짜 이 너무한 거 아닐까? 그냥 이게 시장 원리하고 완전 무시합니다. LTV 규제도 이것도 참 보고 있으면 생애 최초로 집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80% 해줬는데 70%로 10% 줄여버리고요. 와 이거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내 집을 샀는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6개월 이내 입주하랍니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지 마라. 대출 받고 전세 끼고 사지 마라는 걸 막아버렸고요. 정책 대출 한도도 줄여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전입 의무 6개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대출 받으면 이제 6개월 이내로 전입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 안 해도 대출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실거주 의무가 자동으로 부과돼 버리고요.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춰버립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80%. 일단 6월 28일 시행될 예정이고요. 27일까지 6월 27일까지 계약금 납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요. 6월 28일부터는 이런 규제 적용됩니다. 그냥 중도금 대출도 6월 27일 녹화일 기준으로 6월 27일입니다. 까지 모집 공고가 나온 주택들만 해줍니다. 한마디로 어지간하면 대출 안 해주겠다. 해주지 마. 완벽한 서류,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 쓰고 완벽한 것만 해주고 어지간하면 꼬투리 잡아서 안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총량 규제하겠다. 총량 규제. 50%로 잘라버리고요. 주담대 그렇죠? 2주택 이상은 막아버리겠다. 생활안정자금 1억만 된다. 만기 30년 이내로. 전세대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금지하겠다.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주담대 여신한도 최대 6억으로. 은행 자율 관리 전금융권 확대. 이렇게 됩니다. 와, 막시다. 막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에는 집값이 떨어지진 않고요. 추석 전까지 어차피 7, 8월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거래량 상승률은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성동구가 0.99면 아마 0.1%까지도 뚝뚝뚝 떨어질 것 같고요. 거래량도 6월 거래량 15,000건 찍었다가 7월 거래량은 아마 5,000건 이하, 아마 3,000건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또 다른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되고 하겠죠.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주담대 6억 원 이하는 또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6억까지는 나오니까. 그리고 지역을 성동구가 막히면 동작구래. 성동구가 막히면 동대문구나 성북구로. 성북구가 막히면 노도강으로 이렇게 가고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 또 판교가 막히면 광교, 동탄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아파트도 신축이 아니면 준신축으로 역세권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면적은 34평에서 25평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 같고요. 똘똘한 한채 현상이 트렌드인데 이게 막혔다. 집 팔고 대출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2주택 전략. 그러니까 내 집을 팔고 갈아타기보다는 가지고 있고 여윳돈으로 전세 끼고 하나 더 사는 전략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은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출 규제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유동성도 풀리고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전체적인 이게 또 불안 심리를 대출 규제만으로 묶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타깝냐? 근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이미 이번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재명 정부 시즌2라는 게 결정이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규제,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라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냥 강제로 수요를 억제하는 건 이제 똑같아. 실용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 대책으로 입증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달라. 역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 수요를 강제로 누르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믿고 기다려보는데 이렇게 되면 똑같아라는 실망감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움츠려 있다가 또 다시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초안 정도는 폐지를 해주는 게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627 대책 보니까 택도 없을 것 같고 양도세 감면도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매물이 나오거든요. 궁극적으로 매물이 나와야 입주 물량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매물이라도 빨리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양도세 감면도 이번에 나온 대책 내용을 보니까 글러먹었습니다. 제초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급 빨리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책 내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627 대책 긴급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